예, 언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00일까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가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선언하며 제17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 지 오늘도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혁신 추진을 주문하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한 후 곧바로 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하여 42개에 이르는 공약이행 계획과 1조 3,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무상교육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9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만 5세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사항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이라는 의제를 공유하고 합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시작한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는 연간 240만 원,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도 연간 230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추진할 핵심 공약과 몇 가지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방향은 혁신의 속도를 높여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 공동체, 다섯째,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이라는 5대 정책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42개의 공약 이행 과제를 확정하고 혁신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진로 진학교육 강화 등과 같은 10대 핵심 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약은 향후 4년간 대략 1조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5대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행복나눔학교로 불리는 명칭도 그 위상과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혁신학교로 변경하고 현재 74개인 혁신학교의 규모도 향후 4년간 109개 정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나머지 600여 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하여 향후 4년 이내에 도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에 복용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내겠습니다. 학교 지원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인력도 배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업무가 남아있으면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꾸어 학교 업무 중 일부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아예 이관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민족사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통하여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사회적 여건이 조정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진로창업교육원 설립과 가칭 미래교육원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육청과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2021년까지 453억 원을 투자해서 진로창업교육원을 설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전국 제1의 진로창업교육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명교육과 메이커교육, 수학교육, 에너지전환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융복합 미래교육 타운 형태의 가칭 충남 미래교육원 설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완료되면 추후에 언론인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실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천안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 상담실을 확대해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입과 고입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진로진학 상담실을 도내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천안 외에 서산, 내포, 논산 지역에 진로진학 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문 장학사를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스쿨 개교, 학생 마음건강 치유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내년 9월 아산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위스쿨을 개교합니다. 위스쿨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와 돌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위클래스, 위센터, 피학생 치유센터, 고위험군 치유위탁센터, 가정형 위센터 등을 하나로 연결한 학생 마음 건강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시군별로 21명의 정신과 전문의사와 16명의 임상병리사가 참여하고 도내 전체로 428명의 의 프로젝트인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치유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을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교육지구의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산실이 될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6년 3개의 시범지구를 시작하여 2018년 현재 9개의 일반지구와 1개의 예비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2021년까지 충남 전체 15개 시군까지 확대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육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의 이해는 결국 사람과 조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 실시하게 될 조직 개편의 방향을 기획과 예산을 통합하고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획국 산하에 교육혁신과와 학교 지원과를 두고 교육국 산하에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할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충남교육청의 혁신 2기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충남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업이 바뀌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한 분당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릴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지역신문연합회 로컬 충남의 허승수 기자입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그야말로 완전히 학생들이 돈 한 푼 없이 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복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체육복이나 그 외에 준비물이라든지 그 외에 참고서나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되겠죠. 학습 준비물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교육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교육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부담을 그러니까 그 가난한 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그 공교육에서 절감한 그 비용으로 그 사교육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예상.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찾는 게 제가 공교육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제가 사교육비까지 내주는 나라는 없죠. 세계 직사에. 그리고 그 질문 드리면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혁신학교 그 외에 민주시민교육이다 여러 가지 센터가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좀 엿보이지 않아서 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체적인 그 교육 전략이 좀 엿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미래교육을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교육청이라고 교육부에서 사례 발표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의 업무를 덜어들여서 수업에 미래교육을 포함한 그런 것에 더 이렇게 몰두하실 수 있도록 글자가 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들을 이렇게 공통되는 업무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장학사님이나 또는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인력을 그 교육청 산하의 어떤 공간에다 이렇게 이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신문연합회 허성수 취재본부장이 계셨습니다. 네, 아주 현재 홍상민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안학교가 상당히 그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넓혀 나갈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은 대안학교를 과연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밖에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대안학교를 보내서 그 좀 다른 그 학생들과 좀 다른 그 교육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학부모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육부에 보면 82개까지 현재 되어져 근데 있고요. 이제 그 실제로 그 초등학교는 거의 홈스쿨링 위주로 되어 있고 대안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쓴 데들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같이 하시는 것들을 근데 인가되었느냐 미인가되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아마 거의 미인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학교 그 인가로 지구촌학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 월방 기독학교,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셰마 기독학교라고 해서 초중고 통합으로 지금 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과연 어떻게 좀 지금 현재 대안학교들은 그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요구하시고 신청해서 되는 거지 교육청이 먼저 열어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주경제 홍성민 국장님이셨습니다. 예, 충청투데이 김대한 기자입니다. 100일 동안 숨바꾸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북한 수학여행을 추진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여건이 된다면 예, 사회적 시기적 여건이 조성되면 지금 뭐 아직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고 좀뭐 구체적으로 잡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뭐 통일부하고 협의 중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제기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 교류까지도 그 조건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센터 이게 지금 올 3월부터 내년 3월.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그 벌써 매년 수년째 그 업무 문제, 업무 경과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그래서 업무 자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뭐 일반 행정 지원으로 가능한 업무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맡기가 어려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면 이게 교무실로 가야 될지 행정실로 가야 될지 아주 애매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로 일을 이렇게 좀 안 맡으려 하면서 학교에서 그거가 이렇게 갈등 요인이 생기고 불편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청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하거나 도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줄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 공문 줄일 수 없고요. 도청이 생산하는 공문 이런 것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교육청에 속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책 사업의 공무 성격들을 올해도 이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공무 사업이 하나 나가면 5개 내지 10가지 일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여왔는데 해볼 것들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학교에 남아있는 가령 공기질 측정 이런 거, 또 먹는 물 이런 또뭐 내진 방서부터 하여튼 이 업무들 가지고 부딪히는 지점, 보건교육 이런 것들 관해서 공통되는 것들을 학교에서 다 이렇게 지역청으로 빼내와서 행정공무원도 덜 어려우시고 선생님들도 덜 어려우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청투데이 김대원 부장님이셨습니다. 네, 저희 충남일보의 최솔 기자입니다. 그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이 그 네. 유치원에 이어서 엊그저께 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 그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유치원은 현재도 유엔의 그 부총리 겸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지금 하시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아직은 구체적인 그 방침이 이렇게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충남민도 최소희 기자였습니다. 네. 저 의회 때문에요. 앞으로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뉴스 통신의 저 하는 네. 기자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그 덕산중학교와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부실 시공, 불법 부실 시공, 네. 그다음에 철근을 고철로 방조자재를 이제 팔아먹은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처벌노임에 대해서 일소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된 지금 현재 덕산중학교와 과학교육원의 경우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킨 그 근로자가 아직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얘기하면 이제 부동돈이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 예산군청이나 아산시청의 불법 시공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뭐 사건을 의뢰하거나 행정처벌에 대해서 의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가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관리를 하고 계신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좀 이 부분은 일명백백하게 좀 확실한 관리가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아주 이게 지금 내용들이 이제 몇 달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특단의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해서 CCTV까지 설치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건 도저히 뭐 묵고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잘못된 표현할까 봐서 시설과장님 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교육 학교 시설물은 네. 7시의 재난 대피 시설입니다. 네. 그런 곳이 불법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설과장님 좀 답변 주시죠. 시설과장 박종기입니다. 그 덕산 중학교에 대해서 보도 내용은 부실 시공인 그 본관 체육관에서 이동 통로가 보가 설계보다 이제 20cm가 작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이고 철근 반출이 이제 철근이 임의로 70톤이 반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설계 도서와 그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두 군데 의뢰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실 제기한 기타 주요 부에 대해서는 설계 도서와 일치해서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70톤 임의 반출 매각에 대해서는 덕산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반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시공사에서는 그 예산경찰서에 고소를 지금 돼 있는 상태고 하도급 업체에서도 추가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철근 문제는 조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거기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저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과학교육원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철근 4톤이 이제 그 고철 처리로 해가지고 그 반출된 거는 저희가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감리단 그 단장이 8월 27일 날 아산경찰서에 보석장을 접수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매우기 그 암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경측 및 시공 사진 등 그 정상적인 진행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축물 하부에 이제 그 대매우기 암석이 매몰되었다는 것은 암석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3기관의 그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일단 그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철근 반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수량을 확인 후에 거기도 이제 저게 나오면은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사급자재 반입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임에 계신 노임. 노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소관인데요. 장관과장 노임 얘기 답변을 좀 하시죠. 대표장 박수록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남원 외 2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조봉수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의견이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요. 한 300만 원 추가가 지금 임금 체불에 되어 있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은 진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아시아뉴스 통신 하동길 국장님이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충청 해열비 안성훈 부장님. 충청해를 안성원 기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학생 두발 관련해가지고 네.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님이 교육적 신념이 어떻게 되시는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상교육 관련돼가지고 학부모 혜택 24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치원과 우상교육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도청과의 예산적 협의 과정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현 교육감님 9월 27일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과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교육감 권한사항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감 권한사항이 아니고 학교장 권한사항입니다. 학생 생활규정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보도를 보셨겠지만 요즘 교장 선생님들이 왜 우리 권한인데 교육감이 막 발표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도 그래서 구성원 간의 공론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0만 원은 유치원 교육비를 표준교육비로 산정을 했을 때 남는 차액이 20만 원입니다. 4인칭. 그랬을 때 곱하기 12살이기 때문에 2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3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잠깐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뭐 합쳐서 230만 원. 고등학교 행정국장이십니다. 제가 수업료에 대한 고등학교 우상교육은 행정국과 우리 국이 양쪽에 있어서 정확한 그거를 이제 수치로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요. 수업료하고 또 아이들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또 운영비 이런 정도의 가격을 다 합산해서 연간 12개월로 합산하면 그 정도 추정치가 나오는 걸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내고 있는 수업료, 운영비, 교과서 대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고등학교 아이들 무상급식까지 포함돼서 그것을 저희가 나눠서 연간 액수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아마 도청에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3, 4, 5세
그리고 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3, 4, 5세 그래서 어린이집에 일정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사립유치원에도 20만 원을 보전해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별히 체험 활동비를 제외하고선 거의 내는 돈이 없게 되는 상태. 그래서 그래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CBS 정세훈 부장님. 그러니까 그 작년에 충남 학생 노동 인권센터가 이제 폐지돼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이번에 의회도 바뀌었고 교육감들이 당초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처음부터 시작되는 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위탁동의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낸 안은 무엇이냐면 노동인권 센터 또는 노동인권 상담 센터 이것을 설치하는 교육청은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작년에 뭐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교실에서 노동인권을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알바를 하더라도 자기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현장 실습을 나갔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 구제와 상담에 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센터에다가 맡기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직접 하게 되고 그리고 권리 구제와 상담과 권리 구제에 관해서는 이쪽에 위탁하는 것으로 이원화시켜서 위탁동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상으로 김희철 씨 17대